이 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 기척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의 일상 속 가장 평범한 순간에 슬그머니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가장 방심한 그 틈을 파고들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던 대스타조차 피하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용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어릴 때 수두를 한 번이라도 앓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몸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면역력 저하, 단 하루의 무리, 그것만으로 이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병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30년 동안 매일같이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 차라리 뼈가 부러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절규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어쩌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당장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소가 어디든 거실이든 지하철이든 직장이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결정이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고통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방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음악의 여왕, 배우 김지미 선생님. 한국 영화사의 한 시대를 빛낸 전설이었죠. 수많은 후배 배우들, 감독들, 그리고 관객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김지미 선생님께서 생전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던 그 병 대상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대상포진? 그거 그냥 피부에 물집 좀 올라와서 따끔거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은 피부병이 아닙니다. 신경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몸속 깊은 곳, 신경 한복판에 불을 붙이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통째로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병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걸까요? 그 답은 아주 오래전, 우리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수두를 한 번씩 앓고 지나갑니다. 며칠 열나고 가렵고 지나고 나면 다 나은 것 같죠. 하지만 그 수두 바이러스는 절대 우리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숨어서 우리 몸의 신경절, 즉 신경이 모여있는 지점에 평생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마치 언젠가 다시 나타날 기회를 기다리는 잠복자처럼요.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혹은 한동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순간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바이러스가 마치 숨죽이며 기다렸다는 듯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다. 공격하자. 즉, 대상포진은 우리 몸이 약해진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되살아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김지미 선생님처럼 고령에 접어든 분들께는 더욱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보다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면
전신 피로감과 고열, 근육통, 극심한 피로가 밀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결국 피부에 띠 모양의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서야 이상하다 하고 병원을 찾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신경을 타고 온몸을 휘젓고 난 뒤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히 물집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신경 자체를 공격하고 그 신경을 따라 통증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증의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전기가 번쩍하고 몸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살같이 칼날에 베어나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에 타는 듯한 극한의 통증 때문에 밤새 몸을 뒤척이다 못해 잠을 포기하고 울부짖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으슬으슬 춥고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며칠 지나 한쪽 옆구리나 팔 얼굴에 띠처럼 붉은 반점이 생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대상포진의 첫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피부보다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근육통인가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증만 있고 발진이 없을 때는 대부분 스스로 놓치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의 병명 자체가 이런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띠대자 형상상자, 즉 띠처럼 둘러싸며 나타나는 물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띠 모양의 발진이 보일 때쯤이면 바이러스는 이미 신경을 손상시키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상포진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배우, 선생님, 회사원, 부모님, 심지어 운동 좋아하는 건강한 분들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80세 이상에서는 거의 매년 새로 환자가 생긴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인식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몸속 어딘가에 이 바이러스를 평생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지만 내 몸이 약해지는 순간, 그리고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순간, 이 바이러스는 다시 깨어나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왜 이렇게까지 독하고 집요한 병인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방식으로 숨어 있다가 다시 공격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인의 90% 이상이 이미 수두 바이러스를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어릴 때 수두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두를 앓고 나서 열이 내리고 발진이 가라앉았던 그 순간 바이러스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 모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적군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하 벙커 속에 숨어 반격할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척수신경절. 우리 몸의 신경이 지나가는 교차로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몸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매우 안전합니다. 우리 면역세포들도 이 깊은 곳까지 완전히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이 공간을 자기만의 은신처로 삼고 평생을 버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 신체 기능이 조금씩 둔해지는 시기일 수도 있고 며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감염, 과로,
큰 수술 후 회복기 등 우리 몸이 평소보다 훨씬 취약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바이러스는 귀신같이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경절에서 깨어난 바이러스는 신경선을 타고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 신경이란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통증이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마치 고압 전류가 갑자기 흐르듯 찌릿한 통증, 속에서부터 칼날이 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 혹은 불덩이가 피부 아래쪽에서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통증이 뇌로 전달됩니다. 이 통증은 절대 참거나 버틸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경 자체가 손상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담 걸렸나? 근육이 놀랐나? 하고 넘기지만 대상포진의 진짜 무서움은 발진보다 통증이 먼저 온다는 점입니다. 즉, 피부가 멀쩡한데 통증만 미친 듯이 몰려오는 시기가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대상포진이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결국 발진이 붉은 띠 모양으로 퍼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바이러스가 신경을 건드릴 만큼 건드린 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대상포진은 방 안에 불이 난 뒤에야 연기가 새어나와서 우리가 이를 눈치채는 병입니다. 즉, 물집은 바이러스가 이미 신경을 타고 올라와 피부를 공격하는 마지막 단계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통증은 일반적인 통증과 달라서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근원이 피부나 근육이 아니라 신경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뇌는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스스로 고통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닿지 않았는데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폭발하고 옷이 살짝 문질러져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상포진은 고통의 병, 신경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제 몸이 안에서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전기가 1초에 100번씩 오는 것 같아요. 칼로 살을 저미는 느낌이 밤새 이어져서 잠을 못 잡니다. 이런 표현들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들은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전 이미 이 신경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통증 때문에 삶이 무너질 정도로 심해지는 걸까? 그 차이는 단 하나, 면역력의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조금만 활동하려고 해도 금방 억제해버립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바이러스가 마음껏 신경을 공격하도록 내버려두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대상을 앓는 양상 자체가 더 잔인해지고 회복 기간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상포진은 단순한 바이러스 질환이 아니라 면역이 약해진 틈을 노려 신경을 파괴하는 적군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통증이 피부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더 헷갈리고 한번 잘못 대응하면 신경이 오래도록 망가지는 병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이 병을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경고가 단순한 이론이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저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분은 67세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들에게 책 읽어주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죠. 평소엔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분입니다. 늘 웃는 얼굴에 병원에 오실 때도 선생님 저는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통증이 오른쪽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저 담이 든 줄 아셨다고 합니다. 어제 등산을 좀 무리했나 보다. 그렇게 파스를 붙이고 잠을 청했지만 다음 날 아침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늘로 계속 찌르는 것처럼 쿡쿡 쑤셨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나자 통증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옷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날카로운 통증이 번져갔고 한밤중에는 통증이 파도처럼 몰려와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분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금방 낫겠지라며 버티셨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상포진의 골든타임은 발진 후 72시간, 즉 사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발진이 나타나기 전까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지 닷새째 되던 날, 옆구리에 드디어 붉은 띠 모양의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붉은 펜으로 옆구리를 둥글게 둘러 그려놓은 것처럼요. 그제야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며 급히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진단은 당연히 대상포진. 하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신경을 깊게 파고들어 상당 부분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써도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지 않았고 급성기 통증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치료실에서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고통 좀 꺼내주세요. 정말 살을 도려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더 마음 아픈 장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손주가 병문안을 와서 할아버지 안아줘 하고 달려들었는데 그 작은 손주의 체중조차 견딜 수 없어 박 선생님이 반사적으로 아이를 밀쳐냈던 것입니다. 손주는 울음을 터뜨리고 박 선생님도 고통과 미안함에 함께 우셨습니다. 가족을 끌어안을 수조차 없는 병, 그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피부는 한 달쯤 지나면서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물집도 딱지가 생기며 떨어졌고 겉으로 보기엔 거의 다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합병증이 시작된 겁니다. 박 선생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전기가 번쩍하고 옆구리를 지나가는 듯한 통증 때문에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샤워기 물줄기만 피부에 닿아도 비명을 지를 정도였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고문이었습니다. 통증은 밤에 더 심해져 거의 매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통제도 신경안정제도 듣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통증이 갑자기 올라오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그의 일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오면서 자신감 많고 활발하던 분이 눈물 많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진료 때 제게 하신 말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왜 그때 파스만 붙이고 버텼을까요? 예방주사라도 미리 맞았으면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이미 그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절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건강하던 분도, 운동 좋아하던 분도, 스트레스 많지 않던 분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이렇게 삶의 질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약한 사람만 노리는 병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단 하루만 떨어져도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과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가족의 병을 마주하는 순간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박한지, 그리고 대상포진이 얼마나 은밀하게 다가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김장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무리한 상태였죠. 평소엔 누구보다 건강하고 꼿꼿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살이 난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처음엔 단순 피로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나 바쁜 시기엔 몸살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다리를 절뚝이며 허벅지가 너무 쓰라리다고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인 저라면 누구보다 빨리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기억했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들이 처음 병원에 찾아왔을 때 지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내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피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집도 없고 발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발진이 나타나기 전 통증부터 시작되는 대상포진의 특징, 바로 그 전조가 아내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날 밤 아내는 통증 때문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다리에 전기가 지나가듯 찌릿찌릿 쏘는 통증,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픈 묘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새벽녘 아내의 허벅지 안쪽에 작은 물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밀려오던 불안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상포진이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 저는 최대한 빠르게 항바이러스제를 준비해 초기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발진이 올라온 직후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극심한 통증에 고생했지만 빠르게 회복했고 신경통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조기 발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환자분들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경통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환자의 10%에서 많게는 40%가 이 신경통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70세를 넘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증이 남는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통은 신경이 불에 타듯 손상되고 그 손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뇌가 계속해서 잘못된 고통 신호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신경의 화재인 셈입니다. 불은 껐지만 불이 지나간 자리는 검게 타버리듯 바이러스가 신경을 지나간 자리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레가 피부 아래에서 꿈틀대는 느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감전되는 것 같아요. 몸 한쪽이 불에 타오르는 것처럼 아립니다. 어떤 분은 고통 때문에 잠을 하루도 못 자 병원 침대에서 울먹이며 차라리 아픈 쪽을 잘라내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경통이 시작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진통제로는 거의 효과를 볼 수 없고 신경 자체가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약효가 천천히 듣고 완치까지는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대상포진이 단순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신경을 파괴하는 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초기 치료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훨씬 높은 확률로 나타납니다. 박 선생님이 신경통으로 1년 넘게 고통받았던 이유도 바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즉시 알아보고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발진을 보고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했다면 지금도 그녀는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샤워기를 켤 때마다 통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단 하루, 단 몇 시간의 방심이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지 통증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 가족과의 관계, 감정, 일상,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바로 지금 대상포진의 무서움을 똑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병이 얼마나 집요하게 신경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무서운 병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한번 손상된 신경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치료가 아니라 바로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한 단어도 놓치지 마세요. 먼저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백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방접종 맞아도 걸린다던데요? 맞습니다. 백신은 절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백신의 진짜 목적은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걸려도 가볍게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한 번도 앓은 적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3만 8천여 명을 3년 넘게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을 맞은 분들은 대상포진 발생률이 무려 51% 감소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는 70% 예방 효과, 60대는 64%, 80세 이상에서도 18%나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삶, 수천 개의 고통의 순간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만약 불운하게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그 이후의 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집이 적게 퍼지고 통증도 훨씬 약하게 지나가며 심지어 아예 신경통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백신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률을 최대 74%까지 낮춥니다. 여러분, 74%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최악의 미래를 거의 통째로 지워주는 수준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신은 바이러스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 최악의 결말을 막아주는 방탄조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50세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비싸서 고민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단언합니다. 대상포진에 걸린 뒤 몇 달, 몇 년 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비용과 삶의 질을 생각하면 백신 비용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내 몸의 작은 신호 하나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갑자기 몸 한쪽이 찌릿하고 이유 없이 피부 감각이 예민해지고 바람만 스쳐도 따갑다면 파스 붙이고 참지 마세요. 며칠 지켜보지 마세요. 당장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대상포진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놓치면 신경 손상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발진이 올라오기 전이라도 의사에게 반드시 혹시 대상포진일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셋째, 면역력이 곧 생명력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약해진 틈을 기다립니다. 김지미 선생님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바로 그때 치명타를 맞으셨죠. 면역력 관리가 곧 대상포진 예방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은 나와 상관없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이미 숨어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면역이 떨어질수록 그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대상포진을 겪으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경통 때문에 가족을 안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엄마, 아빠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의 남은 삶을 고통에서 지켜주는 최고의 효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진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